어느 날 나가노현 사이조산 어딘가 한 남자가 누군가에게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길래 이렇게 간절히 사과를 하나 했는데 맞은편에 있는 남자, 사과하고 있는 남성의 목에 긴 검을 겨누고 있죠. 이런 일이 탄로나면 인생 끝이라며 잘 생각해보라 말려보지만 생즉필사 사즉필생이라는 말을 중얼거리며 망설임 없이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런데 나는 비사문천 딱따구리를 멸하는 군신이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목을 벤 시체 이마에 X자 표식을 남기곤 사라져버리죠. 다음날 아침 모리 일행은 나가노현에서 한 사건을 해결하고 우에스기 켄신과 타게다 신겐이 싸웠다던 카나카지마 전투지를 구경하러 왔는데 아버지가 역사에 관심이 있었냐며 신기해하는 란. 여튼 카와나카지마 전투에서 사용된 유명한 작전명이 떠오르지 않아 답답해하던 차에나 딱따구리.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유이가 그 답답함을 해소해줍니다. 유이뿐 아니라 칸스케와 공명도 있네요. 딱따구리 전법. 나무 한쪽을 부리로 쪼아 반대쪽으로 튀어나온 벌레를 매복해 있다가 잡아먹는 딱따구리처럼 두 패로 나뉜 타게다 군의 한쪽이 산에 진을 치고 있던 우에스기 군에 심야 기습을 가해 그들이 황급히 산을 내려오면 다른 한쪽 군단이 공격해 섬멸시키겠다는 협공 전법으로 타케다 신겐에게 야마모토 칸스케가 헌책해 유명해졌다는 전략이라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며 칸스케에게 확인을 받는 유이. 아마도 둘이 이름이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칸스케는 굉장히 불편해하죠. 공명은 이 말을 듣더니 좋은 작전이긴 했지만 우에스키 켄신에게 보란듯이 간파당해 역으로 타케다 신겐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안타까운 작전이라며 다시 한번 칸스케를 쳐다보며 말을 합니다. 이 시선이 또 칸스케를 굉장히 버럭하게 하죠. 그들은 이 근방에서 탐문 수사를 좀 하다 돌아가는 길에 들렸다 하는데 야마토. 멀리서 누군가 칸스케를 부르며 다가옵니다. 사회구사 마모루, 아키야마 신스케, 카노 슈지. 이 셋은 나가노 현경의 경찰들로 타게다 반장과 수배 중인 강도범의 잠복지를 덮치러 가기 전 이곳에서 만나기로 해 모였다 하죠. 하지만 약속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아 주변을 찾아보고 있다 합니다. 칸스케는 그 아저씨도 많이 늙었으니 장소를 착각한 거 아니냐 막말을 하며 다른 곳을 찾아보라 말하죠. 덧붙여 칸스케는 설령 상부에서 당신네 팀으로 돌아가라 명령해도 자신은 절대 돌아가지 않을 테니 타케다 반장을 만나면 전해달라 합니다. 이 말에 슈지는 너는 우리 팀에 있기 딱인 인물인데 안타까워하며 타게다를 찾으러 이동하죠. 유이는 남은 시간 동안 이곳을 안내해 주겠다며 란 일행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칸스케의 무덤 앞에서 그의 마지막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이곳은 목을 베인 칸스케의 머리를 들고 도망간 적군을 사로잡아 다시 그 목을 가져와 몸에 붙인 장소라 하죠. 그나저나 유이는 수상할 정도로 야마모토 칸스케에 대해서 잘 아는데 공명은 피식 웃으며 야마토 칸스케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소꿉친구 때문에 흥미가 샘솟아 공부를 했을 거라 말합니다. 그러며 이름이 똑같더라도 그와 같은 목이 잘리는 최후만은 당하지 말아달라 칸스케를 쳐다보며 말하죠. 이에 당연히 칸스케는 또 버럭합니다. 여튼 마지막 명소인 치쿠마 강을 보기 위해 이동하는데 이 강은 뼈와 피가 흘러 무사들의 형모가 둥실 떠오른 붉은 강물이라는 시가 있다 하죠. 이 강에서 8,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와 사흘 동안 빨갛게 강이 물들었다는 뜻이라 합니다. 이때 칸스케가 강에서 붉은 물과 사람 머리가 떠오른 걸 발견하죠. 그는 유이에게 감식반을 부르라 소리치고 곧장 그곳으로 달려가 사람의 머리가 맞는지 확인해 보는데 사람의 머리는 고사하고 자신이 아는 얼굴이라 합니다. 아까 다른 경찰들이 찾아다녔던 그 인물, 나가노 현경 수사 1과 타게다 팀 반장인 타케다 시게루 경이, 심지어 다리 밑에서 수각대 다 타버린 몸도 발견되죠. 시간이 흘러 감식반과 타케다 반장을 찾던 3명의 경찰도 모이게 되는데 칸스케는 시체를 살펴보며 수각된 건 반나절 이상 전인데 왜 머리만 자신이 강을 봤을 때 떠내려왔는지가 의문이라 합니다. 이에 코나는 다리 난간을 가리키며 저 위에 매달려 있었던 것 같다 대답해주죠. 그 증거로 난간에 끈 같은 게 덜렁거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범인은 편의점 봉투 같은 것에 머리와 가짜 피를 담아 시간이 흐르면 끈이 저절로 끊어져 강에 떨어지는 장치를 해놓은 것 같다 하죠. 가짜 피를 넣어둔 이유는 누구든 쉽게 발견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라 합니다. 진짜 피는 반나절이 지나면 굳어버릴 테니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감식반은 타게다의 이마에서 알파벳 X 같은 표식이 발견됐다 하는데 딱따구리, 습성상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하는 딱따구리의 발자국이라 말하며 나타나는 수사 1과장 쿠로다 효우에 그는 몸이 전부 타버린 타케다의 시신을 보며 진짜 타케다의 시신이 맞는지 감식반에게 물어봅니다. 감식반은 유일하게 오른발 엄지발가락이 타지 않아 어떻게든 DNA 조회가 가능할 것 같다 하죠. 오늘 너희 팀은 수배 중인 강도범의 잠복지에 가기로 되어 있었던 거 아니었냐 묻는 쿠로다. 이에 타케다 팀은 반장님이 아침부터 계속 연락이 안 됐고 약속 장소에도 안 나와 어쩔 수 없이 3명이서 강도범 집에 들이닥쳤는데 이미 눈치를 챘는지 아무도 없었다 합니다. 그 후에는 셋이 찢어져 타케다 반장님을 찾다 시체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거라 말하죠. 그러며 설마 반장님이 먼저 강도범과 접촉해 살해당한 게 아닐까 의심하는데 저 아저씨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말하는 칸스케. 피해자 검거를 위해서라면 죽여도 상관없다 여기는 경찰이었고 굉장히 주도 면밀해 아무런 대비 없이 단독으로 피해자와 접촉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마음에 걸리는 건 그의 이마에 남겨진 X자의 발자국. 딱따구리회. 이때 유이가 자신이 형사일을 관두고 토라다가로 시집갔을 때 죽은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 하죠. 나가노 현경에는 딱따구리회라는 그룹이 존재한다고. 쿠로다는 자신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떤 그룹이냐 묻지만 자신이 전직 형사라 그 뒤에는 남편이 입을 꾹 다물고 말해주지 않았다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절대 좋은 뉘앙스는 아니었다는 거죠. 쿠로다는 다리 밑에서 시체를 불태웠다면 누군가 불이나 연기를 목격했을지도 모른다며 타게다 팀은 이 주변 탐문 수사를 칸스케와 공명, 유이에겐 타게다가 연루되었던 사건 가운데 원한 가진 놈들을 색출하라 지시합니다. 또한 이 사건을 시작으로 범인은 형사들을 사냥할지도 모른다 말하며 최대한 팀 단위로 움직이라 하죠. 추가로 시신을 첫 번째로 발견한 모리에게도 당신의 명추리는 경찰청에서 익히 들어 알고 있다며 우에하라 일행과 함께 동행하며 사건을 도와달라 부탁하는데 그렇게 나가노 현경 본부에 도착한 모리 일행 코나는 우에하라에게 쿠로다는 어떤 인물이냐 물어봅니다. 쿠로다 효우에 10년 가까이 의식불명으로 입원해 있었던 인물이라 하죠. 들리는 말에 의하면 큰 사고를 당해 얼굴에 화상과 오른쪽 눈을 잃고 새카맣던 머리마저 사고의 스트레스로 백발로 변색되어 마치 딴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소리를 들었다 합니다. 의식이 돌아온 지금도 군데군데 세세한 기억이 누락되어 있다 말해주는데 코난이 왜 이 같은 질문을 했냐면 이때 당시 코난은 검은 조직 2인자인 럼의 단서를 얻게 되죠. 한쪽 눈이 의안이다라는 정보를. 이 말을 들은 칸스케는 어딘가 조직의 대보스 같은 관상이라 어린애가 궁금해할 만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내 놈의 얼굴도 과장님 못지않다며 태클을 거는 공명. 유이는 공명에게 뭐 좀 알아냈냐 묻고 공명은 타게다 반장 관련 신경 쓰이는 사건은 2가지가 있다 하죠. 타게다 반장이 피해자를 총으로 사살한 사건들. 9년 전 약에 취해 길거리에서 권총을 난사한 남자와 반년 전 은행에서 인질을 잡고 농성하던 남자를 모두 사망 상태로 송검시켰다 합니다. 모리는 그런 피해자 가족이 원한을 품고 일으킨 사건이 아닐까 하지만 사망한 2 피해자의 가족 중 남은 사람은 9년 전 권총을 난사했던 범인의 할머니뿐. 하지만 80살이 넘은 할머니가 이런 범행은 불가능하다 판단, 단서가 없다 생각하는 게 낫다 말하죠. 공명은 칸스케에게 아침 산책을 할 때 수상한 연기나 미심쩍은 인물을 못 봤냐 묻습니다. 알고 보니 오늘 사건 현장은 칸스케의 다리 재활을 위해 산책하는 코스였죠. 오늘은 볼 일이 있어서 안 나갔다 말하는 칸스케. 그리고는 핸드폰 메시지를 보더니 볼 일이 생겼다며 나가버립니다. 코나는 유이에게 칸스케가 그 할머니라고 말했는데 범인의 할머니와 아는 사이냐 물어보죠. 유이는 9년 전 길거리에서 권총을 난사했던 남자는 사실 야마토 경위의 소꿉친구라 말해줍니다. 그렇기에 타게다 팀에 돌아갈 생각은 죽어도 없다 라고 말한 거죠. 어찌됐든 자신의 소꿉친구의 정수리를 쏴죽인 반장이기에. 한편 흩어져 탐문 수사를 하고 있던 카노 쇼지는 자신의 집에서 9년 전 일어난 권총 난사 사건 파일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는 다시 나가노 현경 경찰본부. 야마토 어딨어? 칸스케를 찾으며 들어오는 마모루와 신스케. 이렇게 얼굴을 붉히며 들어오는 이유는 4294 일행의 탐문 수사 중 오늘 아침 현장인 다리 근방에서 야마토인 듯한 사내를 봤다는 목격자가 나왔다 합니다.
하지만 칸스케는 공명에게 오늘 산책을 하지 않았다 했죠. 이때 칸스케로부터 걸려오는 전화. 공명은 칸스케에게 뭐하고 있냐 묻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 카노 경위보가 있냐 묻는 칸스케. 신스케는 카노 씨라면 뭔가 감을 잡았다며 집으로 돌아갔다 답합니다. 이 말에 칸스케는 지금 당장 카노 경위보의 집으로 출동하라 소리치죠. 자신의 휴대폰에 10건이 넘는 부재중 전화를 남겨놓고 전화를 하니 받지도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인원은 카노 경위보 집으로 출발하는데 가는 길에 쿠로다가 공명에게 말을 걸죠. 앞으로 절대 야마토 칸스케에게서 한눈을 팔지 말라 합니다. 오늘은 9년 전 그 난사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기도 하고 야마토는 죽은 피해자의 절친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칸스케가 말한 카노 경위보 집에 도착한 일행들. 그런데 집문이 열려있고 먼저 온 인물이 있는 듯 합니다. 유이는 이게 칸스케의 신발임을 단숨에 눈치채고 문이 열려있는 서재에 들어가는데 나는 비사문천, 딱따구리를 멸하는 군신이다.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칸스케와 목을 메고 죽은 카노 슈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묻는 유이에게 자신이 한 말이 아닌 카노한테서 온 메일에 적힌 글귀라 하죠. 칸스케는 아직 살릴 수도 있을지 모른다며 카노의 몸을 들어 올려달라 말하고 목에 걸려있는 줄을 풀어보지만 그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을 선고받습니다. 시반이나 사후 경직 상태로 미루어 사망 추정 시간은 1시간 전. 목에 저항은이 있는 걸 봐선 누군가에게 배후에서 목을 졸린 뒤 밧줄에 목이 감겨 천장에 매달린 것 같아 추리하는 공명. 이 말의 마모루는 범인은 여러 명이 아닐까 의견을 내지만 책상 위에 의자를 올려놓고 시신을 앉혀두면 혼자서도 천장에 충분히 매달 수 있다 하죠. 설령 다리가 불편한 녀석일지라도. 이때 울리는 피해자 휴대폰 알람 소리. 공명은 망설임 없이 폰을 펼쳐보는데 죽은 타게다의 휴대폰으로부터 메일이 왔다 합니다. 딱따구리는 앞으로 3마리. 그러고 보니 이번에 죽은 카노의 이마에서도 딱따구리의 발자국이 남겨져 있었죠. 즉 타게다를 살해한 피해자와 동일범이며 앞으로 3명의 형사를 더 죽이겠다는 살인 예고인 겁니다. 쿠로다는 감식반이 도착하길 기다렸다가 도착하는 대로 이 근방 탐문 수사를 하라 지시하죠. 칸스케는 쿠로다의 말을 듣고 방문을 나가려 하는데 야키야마 신스케가 칸스케를 불러세우며 카노 목에 걸려있던 밧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묻습니다. 칸스케는 밧줄을 만지며 확실히 뭔가 기묘하다 말하죠. 이때 칸스케에게 장갑을 끼라 말하는 유이. 하지만 칸스케는 시신을 내릴 때 이미 줄을 만져서 상관없다 합니다. 공명은 또 타게다 시신을 발견했던 다리 주변에서 오늘 아침 내 놈을 봤다는 목격자가 나왔다 말해주지만 다시 한번 자신은 오늘 그곳에 가지 않았고 아마도 누군가랑 착각한 걸 거라 대답하는데 도저히 잘못 볼 만한 외모가 아니라며 칸스케를 의심하는 듯한 쿠로다. 이에 내 놈의 얼굴도 피차 일반이라며 뼈를 때리는 멘트를 날려줘 대갚아주죠. 여기는 다시 나가노 연경본부. 카노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모리 일행은 놀라고 카노와 타게다의 공통점은 역시나 9년 전 난사 사건과 반년 전 은행 농성 사건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말하는 공명. 게다가 유족이라곤 80세 할머니뿐. 하지만 공명은 눈에 띄는 용의자가 한 명 있다 합니다. 9년 전 눈앞에서 절친이 사살당하고 반년 전 은행 농성 사살에도 이 일을 제기했던 인물. 바로 야마토 칸스케. 이 말에 칸스케는 공명에게 설마 내 놈 날 의심하는 거냐 묻죠. 이에 사자 뱃속에 들어가 있는 벌레가 사자를 잡아먹는다는 말도 있다 말하는 공명. 이때 야마토 경위님이 범인일 리가 없잖아요. 신스케가 칸스케를 변호하며 다가옵니다. 모로우시 경위님은 야마토 경위님과 소꿉친구의 베프라 잘 아실 텐데 왜 그러냐 하죠. 하지만 이 말에 베프? 누가? 내가? 그건 금시초문인데 라고 말하는 공명과 내 쪽에서 먼저 사양하겠다 표정이 일그러지는 칸스케. 그러며 칸스케는 앞으로는 나 혼자 수사를 할 테니 쿠로다 과장한텐 잘 말해달라 하곤 본부를 뛰쳐나갑니다. 코나는 마모루와 신스케에게 카노 형사님이 죽기 직전 뭔가를 알아채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했는데 그게 뭔지는 못 들었냐 묻죠. 그들은 들은 건 없는데 돌아가기 전 한참 동안 이 말을 손가락으로 짚고 있었다 말합니다. 추가로 이 사실은 쿠로다 과장님과 야마토 경위에게도 메일을 보냈었다 하죠. 공명은 이 말을 듣더니 그렇다면 칸스케도 카노가 저택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겠군 이라 중얼거립니다. 옆에서 이를 듣던 유이는 정말로 칸짱을 의심하는 거냐 버럭하죠. 신스케도 야마토 경위님만은 절대 살인 따위를 저지를 위인이 아니라 거드는데
신스케에게 온 문자 메시지. 이를 본 신스케는 갑자기 옷 좀 갈아입고 오겠다며 자리를 벗어납니다. 시간이 흘러 다리 밑에서 탄 시체가 타게다 이미 확인됐다 말하는 쿠로다. 가까스로 타다 남은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머리에 DNA가 일치했다 하죠. 추가로 다른 친구들은 모두 어디 갔냐 묻습니다. 야마토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혼자 수사를 갔다 말하고, 신스케는 옷을 갈아입겠다 말하곤 사라졌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아 지금 마모루가 찾으러 갔다 하죠. 쿠로다는 칸스케에게서 한눈 팔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공명에게 묻고, 그 녀석과는 영 궁합이 좋지 않아 그러지 못했다 말합니다. 이때 공명에게로부터 오는 전화. 마모루죠. 그는 위험한 냄새가 난다며 당장 이곳으로 와달라 말합니다. 신스케를 찾다가 그가 옷을 갈아입은 후 자기 차를 타고 사이주산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수배 중인 강도범이 잠복해 있었다는 오두막이 있다 합니다. 쿠로다는 지금 당장 사이주산으로 출발하자 말하고, 모리는 우리들은 배도 고프고 하니 신슈국수나 먹으러 가자 하는데 없어요. 코난이 사라지고 없죠. 여기는 공명의 차 안. 당연하다는 듯이 공명 차에 탄 코난을 향해 내 놈이 왜 여기 있는 거냐 묻는 유이. 그런 건 됐고 왜 트렁크가 아닌 차 뒷자리에 스페어 타이어를 실어놨는지나 대답하라 합니다. 인성이. 공명은 최근 이상하게 차에 펑크가 자주 나서 갈아 끼우기 편하게 미리 꺼내놓은 거라 대답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사이주산 오두막에서 마모루, 쿠로다와 합류하게 되는데 갑자기 들리는 비명소리. 코난 일행은 비명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신스케를 찾아냅니다. 동료들을 발견했는지 살려달라 말하는 신스케. 자세히 보니 목에 걸린 줄이 자동차에 매달려 있고 자동차는 서서히 절벽을 향해 굴러가고 있죠. 다급히 신스케를 구하기 위해 뛰어가지만 신스케는 절벽 밑으로 목과 몸이 두동강이 나며 떨어집니다. 떨어진 차는 폭발하고 이 모습을 본 경찰들은 기겁하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며 신스케의 핸드폰을 언급하는 공명. 떨어지기 직전 신스케는 말했죠. 자신의 핸드폰을 보라고. 이 말을 들은 유이는 다급히 신스케의 휴대폰에 전화를 겁니다. 숲속 한가운데서 울리는 벨소리.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신스케의 핸드폰을 열어보는데 어떤 인물의 소지품 속에서 최초로 살해당한 타케다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 문자를 한다. 그 인물은 경찰 측 인간이니 교묘히 핑계를 대고 사이주산 오두막으로 나와다오. 야마토 칸스케. 칸스케가 신스케에게 보낸 문자였죠. 이를 본 마모루는 당장 칸스케에게 지명수배를 내려야 한다 하지만 코난은 전화번호를 바꿔 야마토 경위님인 척 문자를 보낼 수도 있다는 걸 어필합니다. 그리고 야마토가 범인이라면 현장을 이렇게 허접하게 해놓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쿠로다는 코난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며 칸스케가 용의선상에 올라야 한다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첫째, 신스케가 남긴 핸드폰에 야마토의 번호가 착신 거부로 되어 있다. 이 말은 야마토에게 살해당할 거라 짐작한 신스케가 증거 메일이 인멸되지 않도록 즉석에서 기지를 발휘한 걸 거라 하죠. 두 번째, 방금 전 감식반에게 전화가 왔는데 카노를 매달아놨던 밧줄에서 칸스케의 지문이 나왔다 합니다. 유이는 카노 경위보를 끌어내릴 때 묻은 거라 변호하지만 목에 감겨있던 부분에서도 야마토의 지문이 나왔다 하죠. 즉 그가 카노의 목을 뒤에서 졸랐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타케다의 시신이 발견된 다리 근처에서 야마토인 듯한 인물을 봤다는 목격 정보와 9년 전 총기 난사 사건에서 절친의 죽음으로 타케다 팀을 원망했을 거라 가정할 때 그에게 지명수배를 내리는 건 타당하다는 거죠. 그렇게 야마토 칸스케의 지명수배가 떨어지고 본부로 돌아가자 말하는 쿠로다. 마모루는 신스케의 시신과 칸스케의 수색을 펼치지 않냐 묻는데 그놈이 이 산에 태평항에 머물러 있을 종자냐며 고개를 젓고, 신스케의 시신은 지금 어둡고 비가 와 날이 밝으면 회수를 해야 할 것 같다 설명합니다. 그러며 모로우시 차에 타려는 사이구사에게 모로우시 차 뒷자리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실려 답답할 테니 자신의 차에 타라 말하죠. 저 차가 더 답답할 것 같은데. 여튼 모로우시 차에 타 카노의 죽음에 대해 디테일하게 듣게 되는 코난. 칸스케가 시신을 내렸다는 말을 듣곤 다리도 안 좋은데 왜 야마토 경위님이 내렸냐 묻습니다. 유이는 칸스케가 다리가 안 좋은 건 맞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앞뒤 생각 없이 행동해버리는 성격 탓이라 하죠. 그리고 일전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말해주는
말하는 공명. 반년 전 은행 농성 사건 피해자 부모님이 인근 주민들의 질타를 견디다 못해 목을 매 자살을 했을 때도 현장에 도착한 칸스케는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아직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니 몸 좀 들어 올려달라 말하며 의자 위에 올라가 밧줄을 풀었다 합니다. 그 사건과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매듭. 반년 전엔 일반적인 밧줄 매듭이었는데 카누를 매단 밧줄 매듭은 밧줄로 만들어진 두 개의 고리를 합체시킨 듯한 느낌으로 위쪽 고리를 전등 막대기에 걸쳐 매달려 있었다 하죠. 코난은 이 말을 듣더니 고무줄로 그 매듭을 만들어보고 그 매듭이 맞다 말하는 유이의 말에 그럼 시신을 바닥에 놨을 때의 위치를 기억하냐 묻습니다. 시신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건 모루우시와 아키야마였고 좀 떨어져 서 있던 자신과 칸스케 그리고 사메구사,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게 쿠로다 과장이었다 말하죠. 그때 혹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만한 일이 없었냐 묻는 코난. 이 말에 카노 시신의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었는데 딱따구리는 앞으로 3마리라는 글귀가 적힌 피해자로부터 온 듯한 문자가 왔었다 말하는 공명. 그리고 그보다 한 발 먼저 칸스케의 휴대폰에도 나는 비사문천, 딱따구리를 멸하는 군신이다 라는 메시지가 왔다 말해줍니다. 이 말에 코난은 앞으로 범인은 2명을 더 죽일 예정이고 다음 타겟이 누군지도 알 것 같다 말하죠. 정말 우연히도 타기다 팀은 제4차 카아니카즈마 전투에서 척살당한 무장의 이름들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맨 처음 살해당한 타게다 시게루 경위는 타게다 노부시게, 다음으로 살해당한 카노 슈지 경이보는 하지카노 타다츠구, 방금 살해당한 아키야마 신스케 형사는 원래 성이 아부라카와니까 아부라카와 노부요시, 그리고 앞으로 범인이 노릴 2사람은 사에구사 모리나오와 하나의 글자만 다른 사에구사 마모루, 마지막으로 전투 실패로 책임을 통감하고 적진에 몸을 던진 타게다 군사의 야마모토 칸스케, 즉 야마토 칸스케의 목숨도 위험하다는 뜻이죠. 코난은 어쩌면 이 사건은 반년 전 은행 농성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판단, 그 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려달라 말합니다. 그때 당시 은행에 있던 범인은 경찰의 설득에 응해 투항하기 직전이었는데 주의를 포위하고 있던 타게다 팀이 무리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그걸 감지한 피해자가 은행 안에서 권총을 발포하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은행에 돌입한 타게다가 피해자를 사살했다 하죠. 이에 칸스케는 내놈 형사라면 피해자를 죽여도 상관없다 여기는 건 아니겠지 라 대노했다 합니다. 유이는 한 가지가 더 생각이 난 듯 사건 도중 피해자의 핸드폰이 분실됐는데 사살당하기 직전까지 누군가와 통화로 내가 잡히면 너도 끝장이야, 권총의 출처도 X도 다 탄로날 테니까 라 말했다 하죠. 하지만 자신이 형사로 복귀하지 않은 때라서 자세한 건 같은 팀인 마모루에게 물어보겠다며 전화번호부를 확인하는 유이. 그런데 이를 보던 코난은 어째서 카노 형사의 주소가 왜 타행에 들어가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카노는 원래 치즈야였는데 결혼하면서 대릴 사위로 들어가 그렇다 하죠. 자신의 핸드폰은 음독 표기까지 수정해주지 않아 배열이 이렇다 말하는 유이. 이 말에 공명과 코난은 뭔가를 눈치챈 듯합니다. 그렇게 다시 나가노 연경 본부에 도착한 코난. 쿠로다는 야마토와 연락이 닿았냐 물어보지만 이번엔 계속해서 통화 중이라 하죠. 이때 마모루가 급하게 다가오며 방금 야마토인 듯한 남자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와 확인하러 나갈 테니 모로우시의 차를 빌려달라 합니다. 키를 받은 마모루는 뛰쳐나가고 코난 일행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공명에게 문자 한 통이 오죠. 만사는 흐르는 대로 야마토 칸스케. 야마토가 목격됐다는 장소로 향하는 마모루. 그는 차 안에서 자신이 받은 문자 메시지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지명수배를 당하고 나면 역시나 끝까지 도망치기 힘들 테니 스피드 좋은 모로우시 차를 빌려 사이조산에 있는 오두막으로 날 데리러 와. 그리고 날 현 밖으로 피신시켜줘. 안 그러면 X에 대해 폭로할 테니까. 야마토 칸스케. 그렇게 사색이 된 얼굴로 서둘러 오두막에 도착한 마모루. 오두막 문을 열고 칸스케를 찾으며 시킨 대로 데리러 왔다 말하는 순간 여기는 기차 안. 코난과 란, 모리가 도쿄로 돌아가고 있죠. 라는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야 할 텐데 걱정을 하고 이 말을 들은 코난은 범인을 알아냈으니 걱정 말라 말해줍니다. 이에 모리와 란은 놀라며 범인이 누구냐 묻는데 아키야마 신스케. 자동차와 함께 벼락 밑으로 떨어진 목이 잘린 3번째 피해자. 하지만 그 떨어진 머리는 페이크라 하죠. 아마 본가인 미용실에 있던 커트 연습용 마네킹 머리를 자신과 똑같은 헤어스타일로 만들어 점퍼 후드에 넣고 그 머리가 떨어지는 도중 가짜피와 함께 후드에서 내보낸 걸
거라 합니다. 자동차에 연결된 밧줄도 손만 놓으면 바로 풀어지는 식으로 만들어 목이 잘린 척 연출하는 데 이용한 거고, 사전에 자신의 옷을 입힌 머리 없는 시체를 나무에 고정시킨 뒤 자신은 생명줄로 시야에서 안 보이는 곳으로 피해 있었을 거라 하죠. 그리고 목 없는 시체는 아마도 타게다 경위의 몸일 거라 합니다. 이때 타게다 경위의 시신은 다리 밑에 있었던 거 아니었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란. 하지만 그건 수배 중인 강도범의 몸일 거라 답하죠. 타게다 경위의 발가락만 잘라내 마치 타다 남은 것처럼 불탄 시체에 붙여 DNA 감정을 속였고, 강도범의 머리는 벼랑 끝에 떨어져 폭발한 차 안에 넣어두면 불에 탄 해골만 남을 테니 신스케의 머리라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스케는 이 모든 걸 야마토 칸스케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는 것 같다 하죠. 카노의 밧줄의 매듭법도 다양하게 지문을 묻히기 위한 트릭이었고, 칸스케가 목을 맨 시체에 달려가 내리려는 행동을 할 거라는 것도 전 사건 등을 보며 예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모로우시와 야마토를 다투도록 부추긴 것도 열받은 칸스케가 혼자 수사를 하게 만들기 위한 행동이었던 거죠. 혼자 수사를 하지 않으면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없기에. 그런데 모리는 원래 그 전부터도 그 둘은 티격태격하고 있지 않았냐 묻는데, 그건 그 두 사람이 일부러 범인에게 던진 떡밥이었다 합니다. 오늘 아침 범행 현장인 다리에서 칸스케를 봤다는 증언이 나온 순간 혹시 자신을 범인으로 만들 생각인가? 하고 떡밥을 던져봤다는 거죠. 거기에 범인은 보기 좋게 걸려든 겁니다. 문제는 단독 행동을 하는 칸스케가 알리바이가 없다는 점인데, 그것 또한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 하죠. 칸스케의 알리바이는 지금 누구보다도 확실하다는 겁니다. 모로우시 차 뒷자리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었던 이유, 그건 타이어를 빠르게 갈기 위해서가 아니라 트렁크 안에 칸스케가 들어가 있기에 빼놓은 거라 하죠. 블랙박스가 달려있는 모로우시 차 트렁크에 하루 종일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알리바이는 모든 인물 중 가장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로우시 차를 지금 마모루가 타고 범인이 호출한 오두막으로 간 거죠. 여기는 모로우시 차가 주차되어 있는 오두막 앞. 신스케도 방금 코난이 추리한 걸 눈치챈 건지 모로우시 차 트렁크를 향해 총을 난사합니다. 어느 정도 됐다 판단했는지 신스케는 차 트렁크의 문을 열어보죠. 그런데 필살, 칸스케의 호흡, 지팡이 찌르기. 열리는 트렁크와 동시에 매서운 찌르기로 나가떨어지는 신스케. 그리곤 기동대에 투명 방패를 내려놓으며 칸스케가 나타납니다. 내 놈의 수작질은 진작에 눈치챘다 하죠. 자신이 오늘 유일하게 산책을 안 할 거라는 걸 아는 인물. 9년 전 약에 취해 길거리에서 권총을 난사하다 죽은 친구와 피해자의 성묘를 해마다 거르지 않고 가는 칸스케. 그리고 그걸 아는 인물은 피해자의 유족분이라 합니다. 신스케의 여동생은 9년 전 그 유탄을 이마에 맞고 사망했었죠. 그가 지금 피해자 이마에 딱따구리에 발톱을 남긴 건 동생이 총에 관통당한 부위에서였고, 그 사실을 일부러 카노에게 알려줘 자택에가 확인을 하러 가게 만든 다음 쫓아가 살해를 한 거였습니다. 그가 타게다 팀을 죽인 이유는 최근 자신의 성이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야키야마로 바뀌면서 타게다 팀에 합류한 신스케, 그리고 그 팀 전원이 가택수색 등으로 압수한 권총을 빼돌려 X라는 이름으로 팔아치워 사리사욕을 채운 사실을 알게 되죠. 그 부정 유출한 권총으로 인해 자신의 여동생이 죽게 된 사실까지. 그게 이번 범행을 저지른 이유였다 합니다. 그러며 내 놈도 그런 난사 사건이나 일으킨 멍청한 친구를 둔 죄로 죽여버리겠다 총을 겨누는 신스케. 하지만 칸스케는 내 놈에겐 승산이 없으니 그 총을 내려놓으라 하죠. 신스케는 그딴 방패로 과연 얼마나 피할 수 있겠냐며 비웃는데, 갑자기 조명이 켜지더니 신스케 주변에 무장한 병력들이 나타납니다. 채찍 소리도 조용하게 반 강을 건너다. 딱따구리 전법에 허를 찌른 우에스기 켄신처럼 남몰래 소리도 없이 다가와 감시를 하고 있었다 말하며 나타나는 공명. 쿠로다는 내 놈이 벼랑 중턱에 매달려 있을 때부터 방심시키기 위해 일부러 야마토에 대한 지명수배 정보나 행방을 큰 소리로 말했고, 시신을 방치하고 철수한 것도 다 계획대로라 말하죠. 그렇게 해야만 내 놈이 다음 플랜을 진행시킬 테니. 그렇게 쿠로다의 명령과 함께 병력들이 덮쳐 신스케는 체포되며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이상 명탐정 코난 딱따구리 살인사건 현경의 검은 어둠 편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유이는 칸스케를 걱정하며 달려오는데 왜 모로우시에게 불길한 메일을 보냈냐 잔소리하죠. 만사는 흐르는 대로. 그건 야마모토 칸스케가 죽음을 각오하고 적진에 돌진할 때 하는 말이기에
유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내 놈이 우리 엄마냐며 사사건건 자신에게 잔소리하지 말라 하죠. 유이는 이 말에 살짝 삐졌는지 호적에 가위표 있는 여자가 걱정해주는 게 싫었냐며 이젠 걱정 따윈 안 하겠다 말합니다. 이에 칸스케는 가위표라면 자신의 얼굴에 떡하니 찍혀있는 거니 내 놈의 그 보이지도 않는 가위표는 신경 쓰지 말라 하죠. 헐, 제법인데. 이상 정리 끝. 명탕전 코난 풀버전을 어디서 봐야 되지? 티빙 OTT 서비스를 사용하면 돼요. 어이 그건 너무 비싸다고. 피클 플러스로 보면 4,000원대에 볼 수 있다던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명탕전 코난 실시간 라이브를 틀어달라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혹시나 제가 키지 못하더라도 제 채널로 들어가서 재생 목록, 명탕전 코난 리뷰 모두 재생을 누르시면 실시간 라이브처럼 모든 에피소드를 순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봐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저는 쿄자리였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